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베스트 트레이딩맨의 목요일을 책임지고 있는 분석의 신 허반석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2020년을 마감하고 2021년도를 시작하는 그러한 증시 대전망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올해 7월 달부터 이제 서울경제TV에 출연하기 시작했고요. 전문 전속위원으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시장과 종목 그리고 투자 스타일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2021년에는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그리고 2020년도에는 어떤 종목을, 그리고 어떤 스타일로 투자를 진행해 왔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한번 짚어보면서 이 연말 기간 동안 어떤 내년도 전략, 그리고 내년에는 어떠한 스타일로 어떠한 조심할 부분과 이런 부분들은 좀 집중해서 보아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연말 이 황금 같은 시기에 코로나19 때문에 집에 계시는 동안 조금 공부도 하고 배워도 보고 시장도 보고 기업도 보고 이런 공부하는 시간으로 가지시는 것도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이렇게 2021년 증시 대전망 저와 함께 이렇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수익을 얻을 것인가인데요. 투자를 하는 이유는 다들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수익을 얻기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수익을 얻을 것인가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서 첫 번째 주제로 꼽아봤습니다. 두 번째는요. 투자를 함에 있어서 손실은 불가피하게 따라오는 부분인데 어떻게 하면 이 손실을 줄일 것인가, 피할 것인가, 이렇게 두 번째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오늘 당장 이 강의를 보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내년도까지 이어가시려고 현재 나의 계좌에 갖고 계신 종목들, 그 종목들을 기준으로 오늘 해야 할 일, 이렇게 한번 꽂아보았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어떻게 수익을 얻을 것인가라는 부분인데요. 리스크 관리를 조금 하시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리스크를 조금 가지고 왔습니다. 리스크 하면 뭐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이렇게 나누실 텐데 주식 투자는 대부분 원금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원금을 잃을 수도 있는 투자 상품 중에 하나다라고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주식 투자 중에서도 어떻게 하면 리스크 관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짚어보고 싶습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들 리스크, 미들 리턴, 동일하게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인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주식을 하시더라도 위험을 좀 줄이면서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좀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도 위험을 줄이면서 어떠한 수익, 리턴을 얻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짚어보고자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 리스크와는 조금 별개로 여러분들의 투자 자금, 여러분들이 운용하고 있는 투자금의 성격을 조금 보셨으면 좋겠어요. 매번 수익을 월마다 또는 주마다 얻어서 그 자금을 활용해야 하는 조금 단기적 자금이라면 조금 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도 불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시장을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는 기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시간은 내 편이다라는 대전제가 한번 있어야 됩니다. 대전제 첫 번째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시간은 내 편이다라는 부분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고 한다면 리스크가 조금 높아지더라도 그 부분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극복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금의 성격에 있어서 처음으로 가지고 가셔야 될 부분은 시간에 쫓기면 결국 잃게 된다라는 부분들을 한번 어디다가 적어 놓으시고 노트에 적어 놓으시고 시간에 쫓기는 매매, 시간에 쫓기는 투자 스타일은 조금 지양해야 되겠다, 피해야 되겠다. 그렇게 조금 알고 21년을 시작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어떻게 하면 수익을 얻을 것인가. 수익을 얻는데 대전제는 첫 번째, 시간에 쫓기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주식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없어도 되는 돈으로, 지금 당장 없어도 되는 돈으로 주식을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없어도 되는 돈은 당연히 없겠죠. 이 없어도 되는 돈이라는 그런 부분들은 1년 이상 적금, 정기 예금에 맡겨 놓을 수 있는 그런 자금으로 주식 투자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결국 대전제 첫 번째, 시간은 내 편이다 라는 부분이 전제가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추세를 살리고 있는 기업들에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고요. 조금 횡보 구간에 있는 기업인데 결국엔 상승이 예정돼 있는 그런 기업들 눈에 훤히 보이는데 나의 시간적 기간이 여유롭지 않아서 결국 큰 수익을 못 보거나 손실 구간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시간은 내 편이다 라는 부분을 마음속에 갖고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꼭 20년을 마무리하면서 21년 투자는 이 시간에 대한 부분을 조금 강조드리면서 그 다음으로 제가 말씀드릴 부분입니다. 그 다음 부분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이 리스크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리스크 관련된 부분을 저는 주식을 함에 있어서도 로우 리스크에서 출발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구간에서 출발을 하신다고 한다면 수익률을 극대화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손실도 줄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로우 리스크일 때 꼭 로우 리턴, 저수익만 오는 게 아니고요. 로우 리스크에서부터 하이 리턴을 얻을 때까지 조금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는 그런 전략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드릴 20년도부터 어떠한 종목들이 로우 리스크에서 매수를 하고 그 이후에 하이 리턴을 얻을 수 있었는가에 대한 부분들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투자 스타일은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가능하면 직장인 분들도 할 수 있는 편안한 매매를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기업의 모멘텀과 가치를 조금 보는 위주의 투자, 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기간이 중장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중장기라고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3에서 6개월 정도 될 수 있고요. 그 기업의 추세가 살아있는 한 한번 보유를 해서 하이 리스크가 아닌 하이 리턴까지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좀 찬찬한 기업, 그리고 상승 곡선을 꾸준하게 이어갈 수 있는 기업, 결국엔 기업이 돈을 잘 벌어야 주가도 반영이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직장인 분들을 위한 편안한 매매를 말씀드린 이유는 너무 급등락이 심한 기업이라고 한다면 일상에서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자영업을 하시다가 아니면 개인적인 일을 하시다가 매도 타이밍을 놓치시게 된다면 결국엔 매도 타이밍을 놓치면 급락해버리는 종목들, 직장인 분들에게는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가치와 모멘텀이 살아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당장 오늘 매도를 하지 않아도 결국엔 그 추세선 안에서 매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기업들, 결국엔 그 기업의 가치에 조금 집중하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목표가 드릴 때에 매매 알림을 드리고 있고요. 알림을 울릴 때만 매매를 하셔도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20년도에 어떤 기업으로 수익을 냈는가, 대표적인 기업으로 제가 강연회와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드렸던 기업입니다. 이마트입니다. 이마트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컨택트냐 언택트냐 그리고 플러스 알파도 보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컨택트와 언택트,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대형 마트 영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하지만 코로나19 때문에 마트 영업이 어려워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택트 관련주로 가야 하는가 했을 때 ssg.com이라는 부분에 온라인 쇼핑몰을 조금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함에 있어서 여타 경쟁업체들, 홈플러스나 롯데마트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점포 정리, 매각, 구조조정들이 좀 일어난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오면 이마트의 경쟁률이 높아져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실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택트 때에도 온라인 쇼핑몰, 컨택트 때에도
경쟁력 우위에 있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플러스 알파를 조금 보시자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결국엔 플러스 알파는 뭐였느냐?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의 지분을 갖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해보시자 하면서 제가 이마트를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이마트의 차트를 조금 열어놓고 보시면 오랜 기간 동안 하락을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저점 확인이 됐다라고 좀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8월 11일 화요일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때가 이때입니다. 이때가 8월 11일이거든요. 이때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동일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택트는 ssg.com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컨택트 때에는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절에 다시 점포 수가 많아졌기 때문에 다른 경쟁 업체들은 구조조정을 했어요. 매각을 하고. 그런데 이마트는 오히려 굳건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비교 우위, 경쟁 우위에 있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3분기 소비 저점을 통과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조금 긴 하락과 긴 횡보 이후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 여기가 로우 리스크가 된다고 저는 판단했던 부분입니다. 로우 리스크에서 매수를 하신다면 결국엔 리턴이 저수익이든 중수익이든 고수익이든 우리에게 그 수익을 준다라는 부분들 조금 확인을 할 수 있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매도할 수 있는 타이밍도 여유롭게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렇게 추세선을 그어본다고 한다면 이 추세 저점을 조금 이어가고 있는 그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매수 위에 추세선을 좀 그어본다고 한다면 이 하단부의 저점에서 이 저점들을 지켜가면서 조금 추세 상승하는 부분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로우 리스크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로우 리턴, 미들 리턴, 하이 리턴 그 이상의 리턴도 오랫동안 보유하면서 수익률을 극대화해 갈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시간이 내 편이어야 하고 주식을 하시더라도 저위험, 로우 리스크 구간에서 매수를 하시자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러한 차트를 통해서 조금 설명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조금 한번 보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마찬가지로 10월 29일 베스트 트레이딩맨에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원익 IPS인데요. 원익 IPS도 이마트도 마찬가지지만 수급이 일단 안정적이었고요. 추세선상 바닥 포인트들이 꾸준히 확인되는 그런 구간이었습니다. 그 구간에서 제가 매수를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매수를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마트도 마찬가지로 소비 저점, 영업이익률 저점, 3분기를 바닥으로 좀 돌아선다라는 보고서들을 꾸준히 챙겨봤기 때문에 이마트에 대해서도 그 로우 리턴, 로우 리스크, 그 로우 리스크 부분에서 제가 확신을 조금 할 수 있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이 저점에서 횡보가 언제 끝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판단을 할 때 수많은 보고서들을 봤을 때 이제 3분기를 저점으로 소비가 돌아선다라는 그런 부분들. OECD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도 중국만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률을 보였고 그 뒤를 바로 이어서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였기 때문에 소비 회복에 대한 포인트를 봤을 때 주가는 실물 경제를 선행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았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 기업을 볼 때 기본 바탕은 기업의 가치와 모멘텀이 살아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모멘텀 투자 레터에서 말씀드렸고 베스트 트레이딩맨에서도 말씀드렸던 원익 IPS 같은 이 차트를 본다 하더라도 결국엔 이 라인이죠. 이 라인이 로우 리스크라고 조금 보셔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라인만 지켜주신다면 주식을 하시더라도 위험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동그라미로 저점 부분들을 이렇게 표시를 해 놓았죠. 그러면 코로나 이 부분을 조금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저점 부근에서 매수하실 타이밍들이 중간중간 있었다는 거죠. 이러한 추세를 확인한 이후에 제가 추천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 기업의 가치와 모멘텀이 살아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후에 로우 리스크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로우 리턴, 미들 리턴, 하이 리턴
이 차트 이후 제가 10월 29일 이후에 44,000원 기준으로 어느 정도 캡처를 해놓은 차트인데요. 그 이후의 수익률에서도 시간이 내 편이라면 마찬가지로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었을 그럴 차트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21년도에도 장비, 반도체, 그중에서도 저는 소부장이 아니라 장비, 부품, 소재, 후공정 이런 순서로 우선순위를 조금 바꾸셔서 장비주를 조금 앞에 두고 있다라는 말씀 강의 후반부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10월 29일 모멘텀 투자레터에서 발송드렸던 KT엔즈라는 기업입니다. 수익률이 담배 사업을 기준으로 수익을 얻고 있는 기업이지만 인삼 관련된 부분에서 후속적으로 영업이익률이 좋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부동산 관련된 쪽에서도 영업이익률이 좋아지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담배로 성장을 했지만 이제 다른 모멘텀을 조금씩 찾아가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요. 이 차트를 이 로우 리스크, 미들 리스크, 하이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 가장 이 차트를 보면서 조금 보셨으면 좋겠어요. 가장 하단부에 있는 라인을 로우 리스크로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중단부에 있는 라인을 미들 리스크, 최상단부에 있는 부분을 하이 리스크라고 보시면 되는데 매수 관점에서 보셨을 때에는 저는 이 로우 리스크 라인을 조금 보시면서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마트도 그렇고 원익 IPS도 그렇고 KT엔즈도 마찬가지로 이 하단부에서 매수를 하시면 그나마 주식을 하시더라도 저위험으로 매수 타이밍을 잡을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들 리스크에서 매수를 하셨다고 한다면 이만큼의 기간 동안에 기다려야 하는 그 기간적인 부담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부분들. 미들 리스크에서 매수를 하셨다면 이 기간에 기간적인 손해를 보실 수 있다는 부분. 하이 리스크에서 매도는 절대 하지 않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구간에서 매도 자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이 리스크에서는 매도 자리지 매수하시면 안 된다라는 그런 부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식을 하시더라도 리스크가 적은 추세 하단에서 매수를 하시자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서 매수를 하셨다면 미들 리스크이기 때문에 수익 폭이 조금 적으실 거예요. 하지만 저점 로우 리스크에서 매수를 하셨다면 이 하이 리스크 매도 자리라고 하는 이 구간까지 가지고 가보실 수 있는 여유가 생기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간은 내 편이고 주식을 하시더라도 위험을 줄이면서 매수 타이밍을 잡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두 번째 강의 주제로 넘어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손실을 피할 것인가? 어떻게 손실을 피할 것인가? 이 부분입니다. 시장을 보실 때 손실을 피하는 방법 중에는 내가 어떤 종목을 매수할 것인가 이 부분만에 너무 집중되셔서 HTS만 켜놓고 기업들을 계속 살피시고 검색식을 만들어 놓고 검색기를 돌리시고 차트를 보시면서 차티스트가 되시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으실 수 있는데요. 21년을 준비하면서 이런 부분들 조금 연휴를 통해서 공부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기업을 매수를 하시는데 종목을 매수를 하시는데 여기서부터 이 방향으로 탐색해 나가시는 게 아니라 이 산업 또는 이 섹터 자체가 내년도에 성장할 것인가를 먼저 보시는 겁니다. 이 섹터가 성장하는 섹터가 아니라 사향, 쇠퇴하는 산업이라면 그냥 거기서 접으시면 됩니다. 이 섹터가, 이 산업이 성장하는 산업이다, 섹터다라고 하면 그 다음 부분들 산업군을 보시고 산업을 보시고 기업까지 가실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기업을 보시는 게 아니라 산업을 보고 그 산업이 YOY 성장률이라고 하죠. 전년 대비 성장률이 플러스, 이 플러스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을 겁니다. 이 성장률이 좋은 산업군 섹터부터 보시면서 그 이후에 기업까지 하나하나 살펴보시는 겁니다. 반도체를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반도체 중에서도 메모리 반도체냐 비메모리 반도체냐 파운드리냐 시스템 반도체냐 그 이후에 장비 관련 섹터냐 소재 관련 섹터냐 후공정이냐 부품이냐 여러 가지 부분들을 살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디지털 뉴딜 관련해서도 분야가 나눠질 거고요.
언택트 관련해서도 나눠질 겁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보셔서 섹터부터 보시고 성장하는 산업이냐 보시고 그 이후에 더 세밀하게 어떤 분야를 보아야 하는가, 어떤 기업을 보아야 하는가 그런 부분으로 조금 내려오시면서 종목을 살피고 기업을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업을 이제 산업을 선택하셨다면 이제 기업까지 내려오셨을 거잖아요. 성장하는 섹터와 산업을 보셨으면 기업을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그 기업을 보실 때에도 마찬가지로 그 기업의 영업이익률, 매출이 증가하는가, 매출과 영업이익률이 증가하는 컨센서스 추정치를 조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이 실체와 숫자로 확인되는 기업을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떠도는 소문에 이 기업이 코로나 백신과 코로나19 마스크 관련된 기업 그리고 유통, 콜드체인 떠도는 소문에 사지지 마시고 실체가 있는 기업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조금 안타까웠던 부분들이 코로나 백신과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코로나 백신이 출시가 된다라고는 이야기가 나오자 관련주들이 꾸준하게 상승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볼 수 있었으나 그 상승의 기간이 길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뉴스가 나오자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고 그 다음날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요. 영하 70도에서 운송해야 된다더라. 콜드체인에 대한, 운송에 대한 현실적으로 아직까지 커버리지가 되지 않는 기술적 한계가 뉴스화되자 관련주들이 다시 다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모더나,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이어서 나옵니다. 결국엔 여기는 효과가 좋대 라는 이야기보다 이제는 여기는 영하 20도에서만 옮기면 된대 상승합니다. 그러자 다시 하락하는데 어떤 모습이었냐? 여기는 효능이 이것밖에 안 된대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다시 효능이 좋았던 이 기업 어떻게 되는가? 여기는 효능이 좋대. 그런데 임상을 다시 한대 라고 하자 상승과 하락이 뉴스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변동성을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서 사신 분들 여기까지 기다릴 수 있을까요? 여기서 사신 분들 여기서 팔 수 있을까요? 이렇게 너무 급등락하는 종목들에 있어서 계좌 관리가 안 되셨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시다면 그런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실체와 숫자가 결국엔 이 기업이 납품을 하고 있는가 생산을 하고 있는가 실체가 있으셔야 되고요. 이 기업이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매출이 있는가 이익을 내고 있는가 이 두 가지 부분은 필수적으로 체크를 하시고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이리스크, 로우리스크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는 타이밍에 대한 부분입니다. 차트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평행한 라인, 평행하다고 한번 봐주시고요. 타이밍은 이 로우리스크 라인에서 주가의 등락이 있을 때 이 로우리스크 라인에서 타이밍 매수 이 라인에서 매수를 하시고 이 라인을 통과할 때 결국 매도를 하셔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지켜주신다면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 조금 참고를 해 주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섹터와 산업군, 산업,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2021년에는 어떠한 섹터를 보아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21년 제가 누누이 반도체 말씀을 드렸어요. 반도체 이 부분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반도체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을 꼭 생각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소부장이 아니라 저는 장비, 소재, 후공정 말씀을 드렸고요. 그 중에서도 원익 IPS, 장비주죠. 테스, 이오테크니스 한번 살펴보시면 재무적으로 튼튼한 기업입니다. 섹터, 산업의 성장성뿐만 아니라 결국엔 기업에 와서도 숫자와 가치, 그 기업의 재무를 확인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소재 부분 와서도 원익 QNC, ISC, FST라는 부분들을 좀 기업들 보시면 좋은데요. 이 기업들 마찬가지로 재무적으로 건전한 기업입니다. 후공정도 마찬가지죠. SFA 반도체, LB세미콘, 테스나 다 주가가 고점 영역으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매수하라는 거냐. 그 기업이 좋은 기업인지 누가 모르냐.
타이밍을 지켜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 기업이 좋다라고 해서 덜컥 하이리스크 이 자리에서 사시는 게 아니라 그 기업의 매수 타이밍, 그 기업의 차트상 로우 리스크인 라인까지 올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자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2021년 증시대 전망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당장 내일에 사야 될 종목을 찝어드리는 게 아니라 21년도 안에 이 기업들 중에 하단부를 터치할 때가 온다. 그런데 그 하단부를 터치하는 게 단순한 주가의 등락에 의해서 하단부를 터치한다라고 한다면, 기업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큰 사건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 구간에서 매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구간에서 매수하기를 좀 기다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섹터도 마찬가지로 한한령 해제에 대한 부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시진핑 국가주석이 한국에 방한할 예정이었는데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방한이 조금 미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엔 온다라는 거죠. 우리들에게 이미 알려져 있는 이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중국의 소비가 회복되고 있고 코로나19가 좀 먼저 잠잠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봤습니다. OECD에서도 그런 경제 전망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소비와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한한령 해제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게임도 있고 화장품도 있고 건강기능식품도 있고 중국과 관련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게임과 화장품을 조금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화장품은 이미 조금 시세가 조금 나와주는 그런 흐름도 있었습니다. NC소프트, W게임즈, 컴투스 게임 관련된 주고요. 화장품 아모레퍼시픽, 한국콜마, LG 생활건강까지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반도체 말씀드렸을 때와 동일합니다. 2021년 중에 추세를 한번 그려보고 그 추세의 하단부까지 오는 기업, 그 기업의 타이밍을 기다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그런 부분입니다. 산업의 성장성도 보시고 그 기업의 성장성도 좀 보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스마트폰 시장을 제가 누누이 11월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스마트폰 시장이 20년도는 전년 대비 마이너스 10%, 오히려 침체였습니다. 하지만 21년도에는 19년도를 뛰어넘는, 19년도를 기준으로 20년도가 마이너스 10%였는데 21년도의 추정치가 플러스 14% 성장률이 나옵니다. 그렇게 된다면 19년도를 뛰어넘는 거잖아요. 그러면 19년도 코로나가 없었을 시절보다 4% 이상 성장한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코로나19 시절에 있었던 일들 중 하나가 집안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HMR이죠. 배달시켜서 먹고요. 간편식 먹고요. 그리고 그 시장이 확장돼서 주가도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또 나타났던 것들이 내가 집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내 눈에 보이는 가전 가구들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펜트업 수요였죠. 그런 부분들, 리모델링도 있었고요. 가전에 대한 수요도 늘어났습니다. 결국엔 이 이후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내가 손에 들고 있는, 내 눈에 먼저 보이는, 결국엔 교체 주기가 워낙 빨랐었는데 잠시 주춤했던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가 다시 늘어날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는 겁니다. 올해 시장 전망은 마이너스였지만 내년도에 시장 규모가 다시 살아난다. 올해 성장률이 2분기에는 마이너스 23%였습니다. 3분기에 마이너스 6%, 4분기에 마이너스 1%까지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년도 1분기부터 완연한 플러스 성장률로 돌아서는데 2분기까지만 간다 하더라도 플러스 31%의 시장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들. 섹터와 산업군을 보실 때 이러한 수치를 조금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결국엔 스마트폰에 많이 탑재가 되는 폴더블 폰을 기준으로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요. 스마트폰 한 대를 생산하는데 OLED 패널, 원가, 스마트폰 한 대, 특히 폴더블 폰 중에 OLED 패널, 총 생산 원가 중에 OLED가 차지하는 원가 비중이 30%를 넘어가는 폰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스마트폰 시장이 성장하니까 OLED 패널도 성장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유추해 보실 수 있고요. OLED는 스마트폰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요즘
미니 OLED라는 단어들도 한번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뭐 TV도 들어가고요. 냉장고에도 OLED 패널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그 이후에 이 OLED 패널이 휴대폰 시장, 스마트폰 시장뿐만 아니라 다른 가전에서도 성장률을 보일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조금 참고해 보시면 OLED 시장도 산업과 섹터를 볼 때 들여다보아야 하는 섹터다라고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9년도 350만 대 정도의 판매량, 공급량이었습니다. 20년도에 450만 대, 21년도에는 2배가 조금 안 되는 800만 대까지 패널 공급량을 늘린다고 합니다. 2배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성장률 정도면 그 산업을 꼭 들여다보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스마트폰 시장이 14% 성장률인데 여기는 훨씬 그 부분을 뛰어넘는다는 부분 꼭 챙겨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OLED 스마트폰 시장도 27% 이상 늘어납니다.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그 패널 자체가 OLED 패널만 탑재되는 스마트폰 시장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왜 늘어나느냐? 여태까지는 OLED 스마트폰 스마트폰에 여러 가지 패널들이 LCD, LED, OLED 다 들어갔는데 애플에서 이제 생산하는 아이폰 12 이후부터 아이폰 12부터죠. 아이폰 12부터는 전 모델, 전 시리즈에 OLED 패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제 다른 패널을 안 쓰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드는 모든 휴대폰에는 OLED 패널이 들어가는 거죠. 그 이후에 어떻게 될까요? 이미 스마트폰, 그리고 노트북, 그리고 TV 다들 OLED를 쓰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애플에서도 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올인을 한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해보실 만하다라고 재차 강조를 드립니다. 끝으로 시장 전망을 보실 때 성장률을 볼 때 제가 말씀드렸던 폴더블 폰 시장이 좀 있습니다. 이 폴더블 폰 시장을 19년도부터 이제 삼성에서부터 시작된 Z 폴드라고 할까요? 갤럭시 폴드라고도 하고요. 처음 출시됐을 때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대부분 이제 보호 필름을 떼고 사용을 시작했는데 그리고 다른 곳에서 샀었던 보호 필름이나 강화 유리를 붙여서 사용하기 마련이었었는데 당시에 폴더블 폰이 처음 나왔을 때 해외 유저들을 중심으로 이 필름 떼는 것 아니냐 하고 원래 스마트폰을 쓰듯이 떼고 썼더니만 접었을 때 주름이 가고 결국엔 그 주름이 더 심각해져서 액정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었죠. 그래서 2019년도와 20년도는 이 폴더블 폰 시장이 기술 안정화 시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폴더블 폰의 19년도, 20년도는 기술 안정화 시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러한 이슈들이 조금 잦아들고 있고 많은 분들이 폴더블 폰을 무리 없이 잘 쓰고 있는 시장이 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아직까지 가격 경쟁력이 적다, 가격 경쟁력이 없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시장이 늘어나느냐, 얼마만큼 늘어나느냐? 19년도 45만 대, 20년도 330만 대였습니다. 이 시장의 증가폭도 굉장했습니다. 하지만 사시는 분들이 많이 못 사셨어요. 왜냐? 가격이 비쌌기 때문에. 하지만 21년도에는 330만 대에서 800만 대까지 2배 이상을 뛰어넘는 거죠. 그리고 21년부터 22년까지는 3배가량 성장률, 시장이 커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OLED 시장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다시 이 가격이 하락한다는 거죠. OLED 시장이 커지면 공급업체들이 많아질 수 있고요. 공급업체들은 이익을 늘리기 위해서 가격 경쟁력 우위를 점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OLED 패널 가격이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보고서를 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 보신다고 한다면 폴더블 폰 시장의 성장률도 꼭 챙겨보아야 할 섹터다라고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폴더블 폰은 여지껏 삼성전자와 중국에서 만드는 부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아직까지 애플에서 출시된 폴더블 폰은 못 보셨을 거예요. 애플이 OLED 시장도 진출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아이폰 12 이후부터 폴더블 폰에 대한 진출, 22년도에는 애플도 폴더블 폰을 만든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빠른 전자전기 전월들이나
블로거들이나 유튜버들을 보면 이 아이폰에서 특허를 이제 취득한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벌써부터 애플에서 만드는 폴더블 폰 이렇게 나올 거야 라는 이미지까지 돌아다니고 있는 형국이니까요. 22년부터 폴더블 폰 애플에서 만든다고 한다면 이 폴더블 폰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코스닥 업체들도 굉장히 유망한 부분들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짚어보자고 한다면 이러한 유망한 기업들이 있는데 그 기업들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산업이 성장하고 시장이 성장하면 그 시장 안에서 세분화된 부분들을 보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반도체 섹터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반도체 보셨다고 한다면 한한령 해제에 대한 부분들 보시고요. 그 이후로는 스마트폰과 연계된 스마트폰 시장이 커짐에 따라서 함께 엮여서 갈 수 있는 섹터들을 보시는 겁니다. 스마트폰 시장 좋아.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OLED 시장 좋아. OLED 패널이 가장 많이 탑재되는 스마트폰 기종은 어떤 걸까?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 말고 액정이 더 커지고 여러 개가 붙어있는 폴더블 폰 시장도 어마어마하게 커지는구나. 그렇게까지 한번 살펴보면 이 시장의 성장 속에서 어떤 기업과 섹터 종목을 찾을 수 있는지 조금 힌트가 되시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이 섹터들에 조금 집중을 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폴더블 폰이나 OLED나 반도체나 모두 다 로우 리스크에서 좀 보시자. 마지막으로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추세선을 그립니다. 추세선에서 로우 리스크입니다. 미들 리스크입니다. 여기는 주의해야 할 하이 리스크입니다. 여기는 매도 자리입니다. 라고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매수 자리입니다. 라고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가는 한없이 천정부시 없이 한 번에 올라갈 수 없어요. 비트코인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보고 있는 기업의 가치, 영업이익, 매출, 그리고 그 기업에서 생산해내는 실체가 있는 기업들을 보신다고 한다면 결국엔 등락이 나온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기다렸다가 이 타이밍을 한번 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입니다. 제가 오늘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해야 할 일 제가 말씀드릴 때에 지난번 온라인 강연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3분기 보고서를 꼭 보시자. 아직까지 안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3분기 보고서. 3분기 보고서 아무 기업이나 보자가 아니라 지금까지도 우리 시청자님들 계좌에 종목이 있잖아요. 그 종목 기업들을 다트, 네이버나 노란창에다가 전자공시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다트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다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분기 보고서가 나오실 거고요. 3분기 보고서 11월 달에 다 제출을 했죠. 기업마다. 그럼 그 3분기 보고서를 좀 열어보시고 그 3분기 보고서 안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감사인의 감사 의견이 있습니다. 제가 예시로 가지고 온 종목에 대해서 좀 보실 텐데 그 예시 중에서도 감사 용역에 체결했는데 실제로 감사를 얼마나 수행했는가, 수행 시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얼마를 주었는가 또는 용역에 대한 비용을 얼마나 지불을 하려고 계약을 해놨는가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하시자라고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철강이라는 기업의 3분기 감사 보고서입니다. 3분기 분기 보고서입니다. 그 분기 보고서를 여시면 좌측편에 목차가 나오는데요. 목차 중에 로마자 5번이 있습니다. 그 5번이 감사인의 감사 의견 등이라고 나오는데요. 그 5번의 감사인의 감사 의견 등을 보면 첫 번째로 핵심 감사 사항에 대한 부분들이 우측에 나옵니다. 특이한 사항이 있으면 여기에 기재를 모두 다 할 겁니다. 감사인은 감사를 공정하게 하고 회사로부터 확인되는 모든 사항, 핵심적으로 이 회사의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핵심적으로 들여다볼 만했습니다. 들여다봐야 했습니다. 우리는 그 부분을 핵심적으로 봤습니다. 라고 보실 수 있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감사 용역 체결 현황에서 감사 계약 내역입니다. 보수가 있고요. 시간이 있는데요. 시간이 급격하게 늘어나거나 보수가 급격하게 늘어난 기업들에 대해서는 좀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수행한 내역입니다.
실제로 용역에 대한 대금을 얼마나 지급했는가, 실제로 감사 시간을 얼마나 들여서 감사를 했는가. 감사 시간이 늘어나는 이유는 따로 있어요. 여지까지 해왔던 감사인데 1분기, 2분기, 3분기 전년도에도 했는데 왜 감사 시간이 늘어날까요? 회계적인 문제가 있어서 또는 뭔가 회계 처리를 함에 있어서 항목을 잘못 선택해서 혹은 결국엔 감사인들이 봤을 때 쉽게 납득이 안 가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나 보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왜 제가 3분기 보고서를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4분기 때는 이제 3월 달 감사 보고서로 나오잖아요. 그때 우리가 떠는 이유들이 뭔가요? 관리 종목 지정, 상장 폐지 사유 발생, 거래 정지, 상장 폐지. 이런 이야기들을 연말이 지나면서 내년 3월이 가까워지면서 우리는 듣게 될 거예요.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꼭 강조드립니다. 3분기 보고서에 그 힌트가 나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로우 리스크다, 미들 리스크다, 하이 리스크다 1년 동안 수익을 많이 냈어요. 매달 총 계좌의 10%씩, 10% 이상씩 계좌 자체가 불어났어요. 그런데 내가 30-40% 비중을 갖고 있는 기업이 내년 3월에 감사 의견이 나왔는데 상장 폐지, 실질 심사 사유 발생 하면서 공시가 빵 나왔어요. 그러면 로우 리스크, 미들 리스크, 하이 리스크 다 물거품 되는 거잖아요. 1년 동안 내가 공들여서 투자를 했고 나의 소중한 재산을 투자를 해서 증식을 해 나가고 있고 수익을 얻었는데 한 방에 물거품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꼭 오늘 하셔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늦어도 연휴 중에 하시고 21년도 개장을 했을 때 그 종목에 대한 대응을 미리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3월 감사 보고서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 감사인의 감사 체결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마음속으로 이 종목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의 기준을 정하시는 그런 일을 꼭 해주셔야 한다라고 또 거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강의를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어구이기도 하고요. 제가 평소에 투자를 할 때 제 마음에 새기고 있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보천리 우답불파라는 단어인데요. 소의 걸음으로 천리를 가자. 그리고 소가 밟으면 못 깨뜨릴 것이 없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보천리 우답불파. 투자를 함에 있어서도 로우 리스크에서 사신다는 것, 이 로우 리스크 추세 하단에서 사신다는 것, 이 부분이 매수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의 걸음으로 출발을 합니다. 소의 걸음으로 천천히 출발을 하더라도 이 등락폭을 지킬 때 결국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최고의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소의 걸음으로 천리를 가고요. 소의 걸음으로 소의 발자국으로 샀을 때 리스크도 줄이고 수익도 극대화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꼭 드려보고 싶습니다. 로우 리스크라고 해서 적은 수익만 얻는 게 아니에요. 제가 로우 리스크를 좋아하는 이유는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실을 최소화하고 플러스 수익도 극대화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를 하시더라도 첫 번째 대전제 시간은 내 편이어야 한다. 시간은 내 편이어야 한다. 그 부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소의 걸음이 느리지만 수익은 어마어마하게 달성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시간에 쫓겨서 좋은 기업의 수익을 얻지 못하고 손절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우를 범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에는 여러분들의 투자가 우보천리 우답불파의 마음으로 수익을 극대화하고 손실을 피하는 그런 두 가지 전략 모두 다 성공하시기를 제가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간절히 바라고 또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2021년도 여러분들의 투자는 섹터를 보시고 산업군을 보시고 그리고 산업을 보시고
기업을 보시고 그리고 그 기업의 전년 대비 성장률, YOY 성장률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엔 기업도 보시고 산업도 보시고 그리고 연휴 동안 이렇게 조금 보셨으면 좋겠어요. 산업을 딱 보셨는데 내년도에 쇠퇴할, 내년도에 떨어질 사양 산업인데 내년도에는 썩 좋지 않을 것 같은데 라고 하시면 그 섹터는 접고 다른 섹터 공부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섹터를 딱 봤는데 내년도에는 이제 저점을 회복하고 다시 올라갈 그런 부분이네. 저점을 다 다지고 다시 올라갈 부분이네. 그런 부분으로 보신다면 산업 보시고요. 분야를 보시고요. 기업까지 살펴보는 그런 쭉 내려가 보는 탑다운 전략으로 시장과 기업을 한번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드렸던 우보천리 우답불파의 마음으로 리스크를 가장 줄인 상황에서 시간은 내 편이기 때문에 나는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어 너그러운 마음으로 종목을 매수하시고 그 수익을 극대화하시는 전략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반도체 시장 말씀을 드렸고요. 스마트폰 시장 말씀드렸고요. OLED와 폴더블 시장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당장에 사느냐? 아니라는 그런 부분이죠. 로우 리스크, 추세 최하단부까지 시장이 다시 돌아올 때, 주가가 다시 돌아올 때 그때 매수 타이밍을 딱 잡으셔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기업들까지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보기를 하시던가 아니면 아까 적어 놓으셨던 그런 부분들 보시고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11월은 편안히, 12월은 차분히 보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1월에 편안히 시장이 주는 수익률을 잘 취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12월 변곡점을 말씀드렸는데요. 그 변곡점 차분하게 여러분들이 찬스로 활용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이제 12월 다 지났습니다. 1월 랠리가 기대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달러가 약세로 이어질 겁니다. 외국인의 수급이 아직까지 유효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우리 11월, 12월이 지났으니 1월 랠리에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장이 올 겁니다. 우보천리의 마음으로 가신다고 한다면 쉽게 매도하지 않을 기업들이 여러분들의 포트에, 시청자님들의 포트에 담겨져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요. 모멘텀 투자 레터와 함께 수익 극대화하는 전략 꾸준하게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2020년도 코로나19 때문에 고생을 하셨지만 21년도에는 더 긍정적인 좋은 일들이 우리 계좌에 그리고 우리 일상에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21년도 말씀드렸던 섹터와 산업들 한번 보시고요. 기업들도 한번 보시고요. 시간은 내 편이다라는 마음으로 투자금의 성격을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1월 랠리에서 여러분들의 계좌가 굉장히 좋은 수익률로 올라서고 시간은 내 편이기 때문에 그 올라선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그런 모습까지 여러분들의 수익이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여러분들의 계좌와 수익이 극대화되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까지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허반석이었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